과학여행 2권 우리 준원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원, 목소리 보면은 가까이 대고 얘기되겠다, 준원아. 52쪽에 보면은 그 질그릇에 대해서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데 여러분이라면 만들어 볼 것 같습니까? 저는 만들어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질그릇은 비교적 쉽고 그릇을 만들면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기에 저라면 한번 만들어 볼 것 같습니다. 지은 씨 해주세요. 전 만들어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도 처음에 이거 재료만 좀 있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너무 귀찮을 것 같기 때문에 안 만들 것 같습니다. 승훈 씨 해주세요. 승훈 씨 해주세요. 저도 만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만들어보면 좋은 경험도 되고, 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됩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응?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뭐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딱히 취미가 없어가지고, 어, 뭐, 그리고 자신도 없어서, 그래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선생님, 충원이 왜? 저 근데 그 책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우리 집 과학여행 2권, 아니야? 네 책 봐봐, 뭐야? 어, 잠깐만요. 책이 어디 있지? 그 내용이 좀 다른데, 표지도 다른, 보여줘 봤으면 책을. 네, 찾아와야 돼요. 책이 없어? 싱크대, 식기장, 옷장, 맞아? 아닌데요? 아니야? 그 일본 갖고 있는 거 혹시?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준호이 진행해. 네, 두 번째 질문은 그 작가가 우리 집 방학여행이라 제목을 지었는데 왜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집에서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과학에 대한 그런 과학에 관한 성질 같은 거, 성질이나 옛날 이야기 그런 걸 설명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지은 씨 해주세요. 저는 보통 저희 같은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은 과학이라고 하면 되게 재미없고 따분한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우리 집에 근처에 있었던 우리가 보기 쉬운 그런 식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과학을 좀 더 가까이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하고 재밌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승훈 씨 해주세요. 저는 우리 집에서 쉽게 과학을 알 수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이 책은 그 집안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나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그런 그 기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획에 맞추어서 제목도 우리 집 과학여행이라고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했어요. 자, 승훈이가 갖고 있는 책 이 책이야? 표지가? 네, 잠깐만요. 수도하고 어, 벽난로하고 부엌에서 나오는 거야, 승훈아? 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아니야? 네, 너 책 찾아와. 어차피 책 있어야 수업하니까. 네, 잠깐만요. 음. 자, 지금 준원이가 얘기한 그 부분들에서 그러면 잠깐 그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원이가 얘기한 것들이 우선 첫 번째로 질그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1권과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권에서는 싱크대, 그 다음에 식기장이 뭐야? 여기 어? 국자만 갖고 노는 서랍 싱크대요? 같은 그 우리로 치면 그걸 뭐라고 부르나? 싱크대 선반? 위에 이제 그 서랍. 싱크대는 이제 그 뭐야 설거지 그 개수대라고 그러지.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선반 같은 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식기, 그러니까 그릇, 냄비, 그릇 같은 걸 이렇게 보관하는 그러한 식기장.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옷장. 저 그거 엄마가 기한 다 돼서 반납하고 오셨다는데요. 어, 거, 알겠습니다. 할 수 없지. 그에 비해서 이제 일군 같은 경우는 수도하고 벽난로하고 부엌에서 나와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싱크대, 식기장, 옷장에 나왔는데 그럼 이 질그릇은 어디에 있는 거야? 싱크대에 있는 거야? 식기장에 있는 거야? 옷장에 있는 거야? 이장? 응? 이장? 질그릇은 기본적으로 이제 식기, 그러니까 우리 식사하는데 쓰는 그릇이라는 뜻이야, 식기가. 뭐 언쟁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식기일 텐데, 식기장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릇 중에 이제 질그릇에 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자기, 자기 중에 이제 뭐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질그릇은 또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나, 질그릇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 건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처음엔 자기에 대해서 나왔고, 두 번째는 유리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이 이제, 질그릇이 몇 쪽에 나오지? 자, 첫 번째 나오나? 52쪽. 어, 77쪽. 자, 74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승훈이가 책이 없기 때문에 지훈이하고 준원이가 도와서 하는데, 자, 자기를 만드는 특별한 기술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74쪽이요? 76쪽에 6쪽이요? 고운 질 좋은 점토로만 만들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자기나 질그릇이나 둘 다 뭘로 만들어? 점토로 만들어, 점토. 근데 자기의 점토는 뭐라는 거야? 이거 희고 고운 질. 곱고 어? 질 좋은 점토해야 된다는 거야. 그에 비해서 질그릇의 점토는 자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제 좋은 점토가 아니라는 거겠지. 됐니?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질그릇은 77쪽 제일 밑에 점토에다 뭘 섞는데? 모래를 모래? 어, 모래를 섞어서. 근데 모래를 섞는 이유는 모래를 벽쪽 섞는 이유가 뭐? 어? 갈라지지 갈라지지 않게 않게. 하기 위해. 반면 자기는 모래 대신 뭐를 모래 역할을 하는 거야.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래 대신 뭘 넣는데? 78쪽. 운, 어? 운무. 운모와 장석이라는 이것도 광물질 중에 하나야. 광석 중에 하나야. 광석 중에 운모라는 광석이 있고 장석이라는 광석이 있는데 운모와 장석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른 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따로 굵은 점토를 따로 골라내야 한다?
자, 고운 점토. 그러니까 굵은 점토는 골라내고 결국은 고운 점토만을 사용한다. 거기다 플러스 뭐도 모래와 장석. 운무와 장석도 어떻게 된다? 장석을 뭐 해서? 빻아서 사용해야 된다. 어? 그 이유가 뭐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들어있을지. 불순물들을 가라앉히고 순수한 점토만으로 반죽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가닥들은 순수한 점토만으로 반죽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게 들어보면 자기하고 질그릇이라는 부분에서 자기가 훨씬 더 이제 뭐야 만들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쉽게 말해서 좋은 재료를 활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상대적으로 질그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생활 속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78쪽에 밑에 보면 단지 이거는 이제 재료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재료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야. 78쪽 밑에. 굽는 방법 굽는 방법에 있어서 달라요. 자기는 두 번 구워. 5번. 2번 굽는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약간만 굽고 두 번째는 뭘 바른 다음에 용량을 버려. 범랑을 바른 다음에 굽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범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청자백자 이런 게 도자기 구울 때 초벌구이, 재벌구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우리가 초벌, 재벌이라고 하는데 초벌이 첫 번째 굽는 걸 보고 초벌구이 한다고 그래. 그다음에 두 번째 굽는 거를 재벌구이 한다고 그래. 그 초벌구이 한 다음에 우리가 뭘 바르냐면 유약을 바르고 재벌구이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유약이라는 말 대신에 뭘 쓴 거야? 컵라. 범랑이라는 말을 쓴 거야. 범랑. 그런 점이 이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구울 때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구울 때 또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강한도 강한 불로 굽는다는 것들, 요 부분들이 이제 또 다른 것들. 두 번째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야. 초벌 구울 때와 재벌 구울 때, 그 초벌구이, 재벌구이 할 때 그 온도가 달라.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벌구이 할 때 그 온도가 더 센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어떤 그런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뭐하고 뭐에 대해서 나와? 79쪽 제일 밑에 보면 이랑 독이 자기하고 보기하고 차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유리처럼 단단. 유리처럼 단단하고 독이는 점토로 만든 질그릇처럼 구멍이 속에 많이 나와 있어요. 구멍이 속에 많이 나 있다 해서 속에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 독이는 또 자기는 센 열로 구워요. 그렇기 때문에 센 열로 구워서 아까 말한 대로 잘 밀착돼 있겠다. 근데 독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분에서 자기와 독이가 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바닥 가장자리에 범랑이 발라져 있으면 독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자기고 그래서 이제 자기와 독이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보다 더 앞이었었나 보지 아까 질그릇은 아까 그 준호이가 말한 질그릇이 몇 쪽에 있던 거야? 52쪽 아니에요? 어? 52쪽. 52쪽? 그러네. 여기서는 이거가 그러면은 식기장에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은 싱크대, 싱크대에 있는 거네. 싱크대에 있어요. 싱크대에 있는 걸로 나왔네. 질그릇이. 자, 그럼 질그릇 만드는 순서. 우리가 지금 그 뒷부분을 더 봤구나. 48쪽부터 나오나?
46쪽부터 네. 그래서 승훈이가 책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해야 되겠네. 자, 질그릇 아까 만드는 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줄글로 쭉 나왔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그릇 만드는 과정 첫 번째로 반죽을 해야 된다? 어, 점토 반죽하기. 이때 이제 뭐가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앞잡기? 앞찾기가 따로 있으면 앞찾기로 하면 되는데 앞찾기가 없는 경우에는 프론트를 놓고 세게 눌러요. 어? 아, 앞찾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로 반죽을 한다? 물이 반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야. 왜? 사람이 물의 역할이 뭐라는 거야? 47쪽에. 반죽을 손쉽게 비빌 수 있게 해줘요. 반죽을 손쉽게 비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왜? 물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찰을 줄여줘. 반죽의 점토와 점토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또 물이 점토 사이사이에 점토들이 부딪히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반죽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모양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이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지 도자기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보면은 그 물 부어갖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젖은 땅은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잖아. 마르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8쪽에 만약 물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데 물이 증발하면 입자들을 서로 다 단단하게 밀착하는 점토 입자에 서로 단단하게 밀착되는 효과가 있는 것들.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다 말려야지. 그래야지 딱 달라붙어서 깨지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대? 음, 아, 쩍쩍 갈라져요. 마르는 과정에서 적적적 갈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래를 조금만 해결해서 섞어줘야 뭘 돼. 집어넣어? 모래. 오래. 모래를 집어넣어. 그래서 요 얘기 아까 여기 나왔던 얘기지. 어? 요 얘기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점토 반죽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점토 반죽하기 할 때 이때 이제 물과 모래의 비율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점들 그 설명을 여태까지 쭉 하고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쪽에 가면 반죽한 다음에 어떻게 잊어요. 어, 질그릇 빚기를 한다. 빚기. 그 모양을 만드는 거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질그릇 빚을 때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50쪽에 있는 이 그림? 에 쓰이는 도구. 이 아저씨 밑에 갖고 있는 이 도구. 우리 말로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오, 오공판? 어? 물레라고 들어. 물레. 물레라고 들어봤어? 예. 도자기 만들어 본 적 없어? 물레방아요? 물레 물레방 그거 할 때 그 물레 말고. 왜 잠깐만.
요런 거. 아, 이거 그리고 요, 유치원에서 해봤어요. 막 돌아가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돌렸었는데 요즘에는 전기 기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흙 붙잡고 해서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붙잡고만 해서 이렇게 모형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 요런 거, 요런 거. 요 밑에 거 요거를 물레라고 그런다고. 요 밑에 똑같이 물레가 있지. 어? 그래서 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책에서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자, 그래서 지금 50쪽에 보니까 어쨌든 돌려서 뭐라는 거야. 그 질그릇을 빚는 거지. 그 51쪽에 그다음에 뭐 하게 한대. 빚은 다음에 말려요. 말리기. 2, 3일 동안 그늘에서 말리기. 그다음에 선생님, 어 좋아요. 저 근데 그 어디 몇 쪽인지 까먹었어요. 51쪽. 자, 2, 어, 3일 동안 그늘에서 말리기. 그다음에 물에 담아서 새지 않게 불에 구워요. 불에 굽기. 아까 그래서 여기가 이 뭐야 질그릇의 초벌 한 벌만 굽는다고 굽는 방법에서 이 자기는 2번 굽지만 이 질그릇은 초벌 한 번만 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 굽는 이유가 왜 굽는다는 거야? 물에 담았을 때 되지 빠져나가지 않았어. 않으면. 점토에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럼 왜 새지 않냐는 부분들은 결국은 불에 구워야 그 점토 안에 있는 그런 그 물기가 다 증발해 가지고 그 점토들이 꽉 밀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뭐라는 거야 불에 굽는 그런 일을 해야지만이 그래서 이제 이 점토 그릇 질그릇을 만들었을 때 물이 새지 않는 것들 근데 요 말려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래? 깨져버릴 수도 있어서 왜 깨진대 잘 말리지 않으면 반죽이 제대로 가. 어? 아, 남은 물이 수증기가 변해서. 남은 물이 불에 의해서 수증기로 변하면서 그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그릇을 벽을 쳐가지고 깨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질그릇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2쪽에 보면 이 질그릇을 이렇게 불에 굽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 하는 경우가 있대? 뭘 바르고? 유약. 아까 말했듯이 유약을 바르고 그릇을 구워서 그 투명한 막이 생기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에 굽는데 아까 말했듯이 유약을 바르고 굽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않기도 하고 해서 이런 또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는 지금 46쪽부터 53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과정으로도 뭐 할 수 있다,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를 할 때 책을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가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 이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들만을 간단하게 뭐 하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글을 책을 읽는 것들도 독서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훈이. 네. 해요? 해. 아, 우리 집 과학여행이 진행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 책에 보면은 유리가 액체라고 알려준대요. 여기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유리가 액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가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이 수업 말고 저기 전에 다른 논술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과학책 이런 거랑 비슷한 과학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유리가 액체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네, 배송님 해주세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리가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액체인 줄 몰랐고, 그리고 또 유리가 어떻게 그렇게 딱딱하게 생겼는데 고체인지 이해가 안 됐고, 네, 그래서 몰랐습니다. 표준어님 해주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리는 딱딱하게 하고 액체는 어, 저, 곧 유리가 좀 딱딱하기 때문에 고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저도 특별히 유리가 액체라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뭐 지금 이제 말을 듣고 드는 생각은 유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야 뜨거운 온도에 가면 녹아가지고 이렇게 막 바람을 호 불어갖고 그 유리 모형을 만들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그런 액체였던 그런 상태로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철 같은 경우도 그 뜨거운 온도에 가면 이렇게 철이 이렇게 뭐야 흘러내려서 그렇게 액체였던 그런 상태로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그 물만 고체, 액체, 기체로 이렇게 얼음에서 뭐 물에서 수증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액체나 이런 다른 물질들도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액체로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67쪽부터 78쪽까지 여기 연금술사 비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초반부를 보면은 비트거가 연금술 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너무 자기와 적성이 맞는 것 같아서 몰래 약국에서 약제사 몰래 연금술을 하다가 약제사한테 잡혀가지고 혼난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뭐 며칠 뒤에 다시 비트거가 약기사한테 불려서 다시 약국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다시 뭐 철이 들지 않은 비트거가 여기 연금술을 계속 하다가 또 걸려서 또 쫓겨나고 그런 이야기가 초반에 비트거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쫓겨나서 다시 돌아온 자신이 비트거라면은 약국에서 쫓겨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연금술을 했을 것이냐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 같으면 당연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비트건 굉장히 가난하다고 나오는데,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요. 이렇게 가난한데 그 가난을 다 뿌리치려고 하지. 괜히 이상한 연금술 해가지고 괜히 걸려가지고 다시 쫓겨나면 먼저 거렁뱅이에다가 불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절대 연금술 안 할 것 같습니다. 현준아님 해주세요. 훈훈아? 저요? 음. 아, 저도 다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지윤님처럼 배트거는 애초에 사정이 좀 가난한데 함부로 한 번 더 하면은 어, 일에서 잘리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배수근님 해주세요. 네, 저라면 할 네?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가난한 삶이고, 또 자기의 적성에 맞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것이, 즉, 뭐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하면 그 가진 걸 잃을까 봐 승부를 걸 수 없지만, 가진 게 없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잃을 게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이런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독이 있는 음식을 구별을 할 때 은으로 된 식기나 뭐 이렇게 비녀 그런 거를 음식에 대해서 갈변이 색깔이 바뀌거나 뭐 그렇게 이상한 힘새가 나면은 그건 독이 있는 음식이고, 아니 그냥 그대로 은이 그대로라면은 여기 그냥 괜찮은 음식이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걸 알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알았느냐가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인가 그때쯤에 봤던 드라마가 6화인가 그때쯤에 여기 김이상구인가 그 사람이 은으로 된 식기로 거기 반찬에 손을 대니까 그게 갈변이 돼가지고 그걸 만든 사람을 찾아서 죽였던 뭐 그런 스토리가 아주 짧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었습니다. 최수준호님 해주세요. 그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어, 여기 밥 같은데 독을 타면은 은식기나 아니면 은비녀 같은 은으로 된 물질을 거기다 갖다 대면은 독이 있다면은 은은 갈변이 되고 독이 없다면은 은은 갈변이 되지 않고 그대로인데, 이렇게 독을 판별해내는 시스템이 조선시대 때 이럴 때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었느냐가 제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최준호님 해주세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때는 휴대폰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 독을 가지고 낸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배성우님 해주세요. 저는 오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형이 보는 사극이나 그런 거를 같이 보다 보면은 이제 왕이 음식을 먹을 때 은수저를 앞에서 김이상궁이 들고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은수저가 변하면은 그러면은 그 음식 맞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거를 저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뭐 그 전에 다른 책을 통해서 그 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독성 있는 물질이 들어가면 뭐 색깔이 바뀐다. 그 외에도 뭐 녹그릇 뭐 이런 것도 소금물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색깔이 바뀐다. 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아까 그 독이하고 자기의 차이에 대해서 나왔었잖아. 네, 자기하고 도기가 뭔지. 근데 자기하고 도기의 차이, 우리가 보통 합쳐서 도자기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도기하고 자기의 차이를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도기는 뭐고 자기는 뭔지? 지훈이, 준원이, 승훈이 혹시 도기와 자기의 차이? 사실 쌤도 도기하고 자기의 차이에 대해서 특별히 뭐 관심 있거나 쓴 것들이 없었는데, 아, 그, 이 책에 이제 도기하고 승훈이. 고기는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구운 거고 어. 자기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구운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래서 이 책에도 그래서 설명이 독이하고 자기에 대해서 독이는 뭐고 자기는 뭐다는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몇 가지만 나온 것도 있는데 그 선생님이 좀 찾아봤더니 보여? 네, 독이하고 자기가 뭐 굽는 온도, 색상 등의 차이로 구분하기도 하고 아까 지금 그 승우가 말한 대로 굽는 온도 뭐 이런 것 따라서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흙을 재료로 쓰면 뭐고? 독이. 그다음에 돌을 재료로 쓰면은 뭐다? 자기? 어디, 닭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재료가 뭐냐. 그래서 이제 독일은 지하 1~2m 정도의 점토를 원료로 주로 쓰는 데 비해서 끈기가 강하고 철분이 많기 때문에 색상은 회색이나 갈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철분이 높대. 반면 자기는 산 정상에 바위덩어리를 으깨어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장석, 규석, 알루미나 흑개석 등 같은 것들, 백토 이런 것들을 써서 만든 것들이 이제 자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점토를 간단히 물에 씻어 불순물을 거르고 건조한 후 막대를 두드려 쓰고 입자의 크기를 별로 따지지 않고 공기 구멍이 보일 정도로 치밀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자기는 불순물과 철분을 제거하고 채로 걸러 일정한 크기 이하의 입자로 만들기 때문에 독이에 비해서 자기가 이제 훨씬 더 이제 뭐한 거야 더 강조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건조 시간도 상대적으로 길고 건조 후 다시 막대를 두들기거나 발로 밟아서 입자 사이의 틈을 좁혀 공기를 제거하고 입자 사이가 치밀하여 강도가 세고 이게 이제 자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점토를 길게 가래떡처럼 뽑은 다음에 호일로 감거나 점토판을 만들어서 원을 쌓아가는 형식, 테스쌓기 기법을 만드는 데 비해서 자기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물레, 회전시켜 갖고 물레를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 갖고 원심력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자기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있고 그 바르는 유약도 독일은 연유라는 거를 사용해서 입히는 데 비해서 제유 자기는 제유를 이용해서 1200도씨 이상 고온에서 구워 자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독일보다 더 이제 뭐 높은 온도 독일은 700도씨고 자기는 1200도씨 이상에서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독일하고 자기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재료 만드는 기법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독일로 만든 거다, 자기로 만든 거다 이것들이 잘 구분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아까 그 책에서 보면은 질그릇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 독일하고 자기 중에 응? 우리 아까 질그릇 만드는 거에 대해서 찾아봤었잖아. 네. 질그릇은 독일에 해당되는 것 같아, 자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 어, 이게 자기였으니까 당연히 질그릇은 뭐겠어? 독이겠지, 독이. 음, 이해가 안 가? 아니요. 어? 네. 아니요. 아까 자기가 점토, 희고, 곱고 질 좋은 걸 만들어야 되고, 운무와 장석을 사용해서, 뭐, 빻아서 사용해야 되고, 2번 강한 불로 구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라고 했을 때, 질그릇은 그렇지 않았잖아. 그냥 상대적으로 점토, 모래, 듬성듬성한 거 사용해도 되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질그릇은 아마도 자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훈이가 이제 유리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유리에 대한 이야기 잠깐 또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이었어? 81쪽? 네. 자, 일단은 보면 유리의 재료가 되는 게 뭐다? 모래? 82쪽에 보면, 모래야, 모래. 근데 모래 안에 이제 무슨 성분? 규서? 규사하고 소, 소다, 탄산, 석회석 해서. 이것들을 정확한 별로 섞은 다음 커다란 가마에 넣고 용해시킨 일부터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도씨 높은 온도에서 8시간 이상 끓이면 이 고체했던 가루들이 액체로 바뀐다.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규사와 소다와 탄산과 석회석을 넣어서 1400도씨 이상으로 8시간 이상 끓인 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유리. 그게 유리라는 거야, 유리. 근데 이제 아까 이 규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래 성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리는 이제 모래를 통해서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0도에서 물력 같은 유리가 1000도가 되면 실처럼 늘어나고 800도가 되면 끈적끈적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는 걸 볼 수 있고 너네 혹시 그 유리공예라고 그러나? 네.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 네, 튜브에서 본 적 있어요. 그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후 불어가지고 유리공예 여기 사람이 지금 보여? 바람 부는 거. 지금 선생님 공유 됐나? 안 됐나? 됐어요. 네. 공유가 글로 글이 공유가 되는 거지? 선생님 좀 엉뚱한 거 공유는. 여기 지금 사진 보여?
한 네. 사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거. 네. 이런 이 모양이 생겨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뜨거운 불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온도를 녹인 다음에 이렇게 입으로 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입으로 불어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 요게 이제 유리 공예를 하는 그러한 과정. 아니면 이렇게 뭐 돌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 것들이 이제 아니면 이 집게 같은 걸로 이제 그게 뭐 더 벌린다던가 그것들이 이제 유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온도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리가 단단한 액체가 아니었거나 그 온도를 낮출수록 그 부드러운 젤리 같은 어떤 그런 물질이 되어서 굳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놓치거나 바닥에 놓치거나 그러게 되면 유리가 쉽게 깨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선생님이 조금 아까 보여준 그림은 85쪽에도 나왔네. 요거 선생님 조금 아까 보여준 게 85쪽 그림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병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나왔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유리병을 만드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것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승훈이가 책이 없어갖고 그냥 그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승훈이가, 지훈이가 얘기했던 게 연금술사 얘기했지. 네. 연금술사가 뭐야? 금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 어? 금 만드는 거. 금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금이 귀하고 비쌌단 얘기야. 금이 귀하고 비쌌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른 물질을 실험을 통해서 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방법을 캐낸 사람들이 연금술사였다는 거야. 그래서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던 거지. 아직도 뭐 저기는 성공했어. 인공 다이아몬드 만드는 거 이건 가능해. 근데 아직 금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연금술사들은 사기꾼이야? 네. 어찌 보면 연금술사들은 사기꾼이 가능성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투자금 많이 받아가지고 금을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결국은 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사기꾼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 부수 효과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금을 만들고 싶었으나 금은 못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완전 실패한 게 아니라 그걸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연금술사들의 노력을 통해서 화학이 크게 발전하는 데 기여한 거야. 화학.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야. 역시 베트거 역시 금은 못 만들어냈으나 베트거가 해낸 일이 뭐야? 그 자기를 만들었어. 자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 73쪽 오히려 뭐보다 금보다 뭐가 더 비쌌다는 거야? 자기가 더 있었어. 자기가 더 비쌌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 만드는 거가 가능했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마이센 점토를 통해서 자기를 만들게 되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센 자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와서 이른바 명품 자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연금술사들이 지금 여기는 자기만 나왔는데 자기 말고도 다른 여타 분야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우주 개발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미국과 소련, 즉 구러시아지, 러시아가 망한 이유들 중에 하나로 미국과 소련이 그 우주 경쟁, 우주 개발 경쟁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해서 소련이 망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주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에서 뭘 갖고 오는 게 있어? 아니요. 큰 성과가 별로 없다는 거야. 물론 이제 우주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쌓아 올려가지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날씨 기상 정보를 얻는다던가 뭐 지금 우리가 그 뭐야 GPS 이런 걸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데 원래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했던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런데 지금 쌤이 얘기했듯이 우주 개발 과정에서 아주 많은 기술들이 발전이 된 거야.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우주를 가서 실제적인 어떤 그런 이익을 얻는 것, 그거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지만, 하지만 우주 개발 과정에서 뜻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 도움을 줬다는 거지. 왜 쌤이 갑자기 우주 개발, 그 연금술사 얘기하다가 우주 개발 얘기를 하는 거야, 준호나? 어, 미래에 있을 일이라서? 어? 미래에 있을 일이라서? 뭐라고? 미래에 있을 일이라서? 미래에 있을 일이라서? 승훈이, 쌤이 왜 연금술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주 개발 얘기를 해? 승훈아, 승훈이 없는 거야, 지금? 네? 저 안 들리세요? 들려. 말해봐. 왜 쌤이 연금술사 얘기하다가 우주 개발 얘기를 하는 거야? 우주 개발이 연금술만큼 어려우니까? 뭐라고? 연금술하고 뭐 하다고? 더 비슷하게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네. 지훈이, 쌤이 그 얘기를 왜 어, 하는 거야? 이거 선생님 방금 말하신 것처럼 연금술은 원래 본질이 금을 응, 만들려는 거였잖아요. 응, 근데 그런 걸 하다가 방금 말하신 것처럼 이거 뭐더라? 그거 어쨌든 그거 그거랑 응, 자기 그리고 응, 자기 만드는 그렇게 금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렇게 금과 상관없이 그런 걸 만들려고 연구를 하면서 발전이 됐잖아요. 응, 똑같이 우주 그런 것도 원래는 그냥 우주 경쟁이 원래 본질이었는데 그런 응, 우주를 이렇게 싸우면서 연결을 하니까 GPS, 인공위성을 원래 GPS나 기상정보 같은 걸 얻을 수 있게 해서 본질은 그게 아니었는데 둘 다 그런 연구를 함으로써 더 많이 발전한 게 비슷해서 말하신 것 같습니다. 응, 그렇지. 승훈이, 지훈이 말 들었어? 승훈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지훈이 말 이해가 안 돼? 준원이, 네. 지훈이 말 들었어? 예. 이해가 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 자, 지금 지훈이가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금술사의 뭐 주 목적 뭐라고 준호나? 연금술사를 뭐 하는 거 금을 만드는 거? 금을 만들자. 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를 한 거야. 수많은 돈을 든 거야.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 그런데 연금술사가 부수적인 효과. 응? 금을 만들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발전했다고? 화학이 발전했다고. 또 아까 여기서처럼 어? 자기를 좋은 자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즉 이 연금술사들이 처음부터 화학을 발전시키거나 좋은 자기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고. 근데 금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다 보니까 노력하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어떤 그러한 효과를 거뒀다는 얘기야. 자, 그런 것처럼 우주 개발도 원래의 주 목적은 어, 우주에서 뭐 자원을 획득하거나 어? 뭐 우주인 우주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뭐 행성을 기지를 건설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우주를 개발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우주에서 우리가 자원을 가져와? 아니요. 가져오지 못하잖아. 우주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지를 건설했어? 아니요. 아직까지는 건설하지 못했잖아. 그런데 부수적인 효과, 어? 우주 개발을 통해서 뭐 무슨 기술? 아까 말했듯이 GPS, 기술이 만들었다는 거야. 또 인공위성을 통해서 뭐야? 정확한 날씨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거 외에도 그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뭐 우주인들이 입는 옷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뭐 그 가볍고 뭐 단단한 어떤 그런 옷들 그리고 군사용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소방대원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옷들을 더 만들게 되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주 개발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보이냐고, 승훈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야?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이요? 주목적은 뭐 했으나 금을 만들자. 실패, 달성하지 못했으나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나 하지만 뭐야? 부수적인 효과를 파괴.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렇다는 거야. 어? 여러분이 뭐 A를 목표로 만약에 뭐 준원이가 나가 나중에 판사가 될 거예요. 라고 해서 판사가 되겠다 내가 법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 다행히 판사가 되어서 자기가 그 법 공부를 한 목적이 실현될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이 그 법 공부했다고 다 판사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법을 공부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판사가 되지 못했으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웠다던가 뭐 법문을 쓰기 위해서 뭐 그 논리적인 글을 쓰는 방법을 잘 배웠다거나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통해서 그걸 활용해서 다른 뭔가를 또 잘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들. 내가 축구를 열심히 해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축구를 열심히 했어. 근데 내가 축구 선수 성공하지 못했어. 하지만 대신 축구를 하는 과정에서 내 체력이 더 강해졌고 또 그 축구라는 게 이제 팀 플레이다 보니까 그런 팀이 제대로 잘 그 운영되는 팀을 조직해서 서로 협력해서 뭘 하는 그런 방법을 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던가. 뭐 이런 효과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세상을 잘 살아간다라면 그것들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는 거야.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야. 꼭 내가 주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뒤집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주 목적은 달성했으나 오히려 뜻밖의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쌤이 최근에 소녀 H라는 책을 읽었거든. 그 아이가 자꾸 지우개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지우개를 쓰려면 지우개가 없는 거야. 그 지우개를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라고 해서 그 애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책상에다가 본드로 지우개를 붙인 거야. 자, 그러면 지우개가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 없어? 없어요. 지우개를 잃어버릴 네. 염려가 없잖아. 그러면 그 목적이 달성됐잖아. 네. 내가 지우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본드로 책상에다 지우개를 붙였단 말이야. 그럼 문제 해결된 거야? 아니요. 왜 아니야? 지우개를 쓸 수가 없어요. 어? 지우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책상에다 지우개를 붙여놨으니 그 지우개를 어떻게 쓰냐고. 어? 그런 부분에서 그것들은 지우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는 목적은 달성했으나 하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면 진정한 해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 다음에 지훈이, 그러니까 은 얘기했는데 은이 몇 쪽에 나와 지훈아? 80 이쪽이던 것 같은데요. 80 몇 쪽? 아니, 저 기억은 없는데 그 어? 초록색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아닌가? 여기 있어요. 여기. 몇 쪽이야? 54쪽이요. 은수족. 54쪽. 네.
자, 은에 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수저와 독 해가지고 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은이 뭐에 반응한다는 거야? 은, 은이 뭐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고- 어? 고기. 이요. 복약에 주 올려있던 뭐 여기 쪽수가 몇 쪽이야? 55쪽이고 여기 부분 중간에 읽어보면 그 이소는 질산이요. 그렇지. 비소나 질산염이 독약을 만드는데 주 올려야. 근데 비소나 질산염과 은이 만나면 은의 색깔이 뭐 한다? 함께 변해. 검게 변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 또 은은 무슨 역할을 갖고 있어? 수많은 병균. 병균을 죽일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과 닿아서 6분 이상 살아있는 세균이 없다고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막 은나노 공법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아, 은나노 공법이라고 그래서 그 은을 아주 이렇게 뭐 나노 단위로 아주 짧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뭐 침대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은 수백만 분의 1g만 있어도 충분하니 은이 얼마나 대단한 그래 이런 소독의 효과, 항균의 효과, 은나노가 항균 균을 잡아주는 항균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은나노 제품을 만드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잠깐만. 그래서 은나노가 은을 아주 작은 입자로 만들어 가지고 뭘 주방 세제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은나노 코팅을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데 은나노 코팅을 하게 되면 어, 사실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수많은 병균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은나노 이렇게 코팅을 하려면 그런 병균, 세균, 병균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던가 심지어는 세정제, 우리가 그 입 헹구는 가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도 은나노를 통해서 그렇게 더 세균들을 더 잘 죽일 수 있도록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은나노가 여러 가지 항균 작용을 하는데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원리 덕분에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책 차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 5쪽에 보면 12가지 질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지훈이하고 준원이가 번갈아가면서 질문을 한 가지씩 읽어보도록 하겠고 승훈이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훈이부터. 셔츠는 세 벌 껴입는 경우와 그만한 두께의 셔츠 한 벌을 입는 경우 어느 쪽이 더 따뜻할까? 승훈이 어느 쪽이 더 따뜻해? 네, 못 들었어? 네, 다시 티셔츠 두 벌이요? 들어봐. 지훈이. 셔츠를 세 벌 껴입는 경우와 그만한 두께의 셔츠 한 벌을 입는 경우 어느 쪽이 더 따뜻할까? 셔츠 세 장이요. 어? 셔츠 세 장이요. 세 장 껴있는 거 더 따뜻하고 그 얘기가 이 책에 나왔다 안 나왔다 지훈아? 안 나오지 않았어요? 이 책에 그 얘기가 나와 있지. 113쪽에 그 공기가 그 하는 역할 때문에 왜 네. 그것들이 따뜻해지고 보온의 효과에 관한 설명들이 나와 있다고. 이 책에. 그 마지막에 옷장 부분에. 그 다음에 준원이 공기벽이라는 것이 있을까? 요 부분들에 대한 설명. 공기벽 있어 없어 승훈이? 어, 있어요? 공기벽이라는 게 있고 그것도 역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꽃에 그림자가 있을까? 요 이야기는 이 책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불꽃에 그림자가 있을까? 요건 이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1권에 나왔어요. 1권에. 아까 쌤이 이 책이 1권, 2권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책 1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아, 물은 왜 타지 않을까? 계속 읽겠습니다.
요것도 일권에 나와 있습니다. 일권 수도편에. 그 다음에, 우리 건물에 폭파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일권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난로에서 장작이 탈 때는 왜 타닥타닥 소리가 날까? 요것도 일권에 나와 있습니다. 일권에 벽난로 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한 쇠가 있을까? 그 맥주를 따르면 왜 거품이 날까? 아, 맥주를 따르면 요것도 이권에 나와 있지 않지. 일권에 나와 있지. 그 다음에, 투명한 새가 있을까? 이거는 몇 권에? 일권에 나와 있지, 일권에. 지금 이 책 이권에. 그 다음에, 빵의 부드러운 부분에는 왜 작은 구멍이 나 있을까? 이건 또 일권에 나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난로는 석탄 따위를 태워서 따뜻해지지. 그렇다면 외투를 입었을 때도 따뜻하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는 지금 이권. 우리가 읽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뒷부분 옷장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다림질을 할 때는 왜 축축한 천을 덮고 할까? 이것도 2권이고, 그 다음에 얼음 12번. 위에서는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데 탁자 위에서는 왜 미끄럼틀을 탈 수 없을까? 이거는 몇 권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2권에 나와 있는지, 1권에 나와 있는지, 2권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어떤 이런 질문들인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잘 선생님도 사실 대답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였는데, 어, 그러니까 과학을 도대체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들에서 과학실에서 실험실에서 그런 과학 원리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일상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일상생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컨셉의 책이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 일상생활을 자꾸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다만 그러기에는 지식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호기심 있는 그런 분야라면 당연히 그냥 그래가 아니라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따로 우리 일상생활 따로가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배울 수 있다라면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가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삶과 관련된 좀 더 흥미로운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오늘부터 문자 파업이라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문자 파업이라는 책이어서 뭐 그 문자 파업 뭐 같아? 문자? 문자 너네들 그 문자 보내는 거 있지? 네. 스마트폰 보내는 거 관련되어서 오늘부터 문자 파업에서 동화책입니다. 소설책입니다. 그 책 읽고 다음 주에는 함께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훈이 너 머리가 왜 그래? 네? 너 머리에 뭐 붙은 거야? 이거 머리 난 또 무슨, 머리핀이야. 난 또 머리 또, 그 뭐야, 다쳐가지고, 뭐 이렇게 반창고 뭐 이런 거 붙인 줄 알고 놀랬네. 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